엄마가 암이라고? 아들은 어머니의 편지를 읽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야, 이 글을 너는 언젠가 읽게 될 거야. 아마도 내가 더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이 편지를 건네받겠지. 혹시 기억하니? 내가 5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을 나갔지. 그때 엄마는 29이었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단다. 아빠 없이 널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널 포기하는 것도 못했어. 고무장갑을 끼고 식당 바닥을 닦고 재래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한 번도 내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단다. 그땐 내가 엄마의 전부였으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엄마가 산 새 책가방 기억하니? 그거 사려고 2달을 아껴 모았어. 내가 그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울었단다. 행복해서. 내가 씩씩하게 자라주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 중학교 때는 내가 축구를 좋아했지. 운동화 다르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신고 다니더라. 나중에 알고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날 밤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 내가 깨어서 엄마 걱정할까 봐. 그렇게 너는 자랐고 엄마는 늙어갔어. 주름이 깊어지고 손마디가 굵어져도 괜찮았어. 내가 건강하게 웃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처럼 맑지 않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눈빛. 그때부터였을까. 엄마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태우야, 엄마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다시 일어서서 웃어주면 그걸로 충분했어. 근데 넌 점점 멀어졌지. 엄마 손을 놓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 붙잡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럴 힘이 없었나 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지. 엄마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내가 잘못 센 줄 알았어. 5만 원, 10만 원씩 없어졌거든. 그러다 통장 정리를 하는데 핸드폰 요금이 37만 원이 나왔더라. 내 방문을 열었을 때 넌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 화면엔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태우야, 이게 뭐니? 물었을 때 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쥐 죽은 듯 조용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 엄마는 내 인생에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이래? 그날 밤 엄마는 잠을 못 잤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 마음을 몰랐던 걸까? 다음날 아침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그때는 아직 철이 없나 싶었어. 다들 한 번쯤은 방황하니까. 그래서 용돈도 더 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려고 애썼어. 근데 너는 점점 깊어졌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내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방문을 두드렸지.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 얼마? 물었더니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니? 물었을 때 내가 한 말. 친구가 사고 쳐서 빌려줘야 해. 안 갚으면 큰일 난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내 떨리는 손을 보고는 그냥 줘버렸어. 내가 안 주면 넌 어디서든 돈을 구할 것 같았거든. 그 돈은 일주일 만에 다 사라졌어. 카지노 사이트였더라. 내가 술 취해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을 때 봤어. 화면에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군대 제대 후엔 더 심해졌어. 제대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더라.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찾아왔지. 이번엔 500만 원. 엄마 사업 자금이 필요해. 친구랑 같이 시작하려고. 또 거짓말이었어. 그때 엄마가 꺼낸 돈, 그거 내 아빠 죽고 받은 유일한 위자료였어. 보험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에 남은 마지막 돈이었지. 병원비 떼고 내 학비 떼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려던 거였는데 너는 그걸 그냥 가볍게 말하더라. 엄마 딱 이번만이야. 이번엔 진짜야. 그리고 한 달 후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어.
내 이름으로 만든 카드가 3개나 됐고 연체 금액이 800만 원이었어. 작년 봄이었지. 4월 초순 개나리가 피어나던 날. 엄마가 화장실에서 피를 봤어. 처음엔 치질인 줄 알았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멈추질 않더라. 내게 전화했지. 태우야, 엄마가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가줄래? 그때 내 목소리 기억나니? 엄마, 나 지금 바빠. 중요한 약속이 있어. 다음에 같이 가자.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 결국 혼자 갔어. 동네에 내과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버스 타고 시립병원까지 갔지. 검사 받는 동안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 주변엔 가족들이 함께 온 사람들 뿐이었어. 손 꼭 잡고 기다리는 부부도 있고 딸이 엄마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도 보였어. 나는 혼자였어. 그래도 괜찮았어. 너한테 짐 되기 싫었거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 대장암 3기 말기. 이미 간으로 전이됐다고 했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셔야 할 텐데요. 가족분께 연락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듣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눈빛이 안쓰럽더라. 그래도 설명은 해줬어. 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비용은 대략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건강보험 적용해도 1,000만 원은 본인 부담이라고. 그 순간 세상이 까맣게 변하더라.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1,000만 원. 통장엔 100만 원도 없었어. 내 빚 대신 갚아주느라 적금도 다 깨버렸고 카드 대금도 밀린 상태였거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너무 따스했어.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어.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게 전화할까 수없이 고민했어. 핸드폰을 꺼내서 내 이름을 눌렀다가 지우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어. 근데 결국 못했어. 무서웠어. 이 사실을 내게 말하는 게 너는 또 무너질까봐, 도박에 더 빠질까봐, 엄마가 죽어간다는 걸 핑계 삼아 또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그래서 말 안 했어. 그냥 아픈 척도 안 하고 집에선 평소처럼 밥하고 빨래했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면 잘 먹고 있니? 물어보고 엄마는 괜찮아 웃어주고. 항암 치료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 거울 보는 게 두려웠어. 가발을 샀어. 싸구려 가발이었지만 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로 골랐어. 구역질이 심할 땐 화장실에 틀어박혀 있다가 내가 오기 전에 얼른 양치하고 나왔어.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는데도 다이어트 중이야 둘러댔지. 5월 말쯤이었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조미선 환자분, 수술 날짜 잡으셔야 하는데 입원 보증금 먼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500만 원. 수술비 선납금이었어. 통장을 들여다봤어. 잔액 13만 원. 카드론도 한도가 꽉 찼고 대출받을 데도 없었어. 은행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 소득 증빙이 안 되시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집에 돌아와서 집 안을 둘러봤어. 팔만한 게 뭐가 있나. TV는 10년 된 거고 냉장고도 중고였어. 금반지는 내 대학 입학할 때 진작 다 팔았고. 그때 내가 전화했지. 엄마, 나 돈 좀 급한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얼마? 물었더니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 또 도박 빚이었어. 이번엔 사채까지 손댔다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엄마, 이 사람들 진짜 무섭대. 안 갚으면 집까지 찾아온대. 제발 좀 도와줘.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지. 그 순간 엄마 머릿속엔 2가지 생각이 스쳤어. 내 수술비 그리고 내비. 알았어. 며칠 안에 마련해 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 소리 내서 울었어.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내 목숨이냐, 내 인생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
결국 병원에 전화했어. 죄송하지만 수술을 조금 미뤄도 될까요?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요.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굳어지더라. 환자분 지금 3기 말기세요. 한 달만 늦어져도 사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수술을 포기했어. 그 돈으로 내 빚을 갚아줬어. 사채업자 만나서 머리 숙이고 사정하면서 300만 원 건넸지.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머니 아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대신 갚아주시면 애는 절대 안 변해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넌 내 아들인데. 6월부터는 통증이 심해졌어. 배가 돌덩이처럼 묵직하고 숨 쉴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 진통제로 버텼어. 약국에서 파는 제일 센 거. 하루에 6알씩 먹었어. 7월 어느 날 내가 집에 왔지. 몇 달 만이었어. 살이 많이 쪘더라. 얼굴도 부었고. 엄마 밥 있어? 물으면서 냉장고를 뒤지더라. 있지 앉아. 얼른 해줄게. 국을 끓이는데 손이 떨렸어.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도 몰랐어. 피가 나는 걸 내가 보고 놀라서 엄마 괜찮아? 물었지. 괜찮아. 요즘 손에 힘이 없나 봐. 밥 먹으면서 내가 말했어.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일자리 구했어. 다음 달부터 출근해. 이제 제대로 살 거야. 그 말을 몇 번째 듣는지 몰라. 근데 또 믿고 싶었어. 그래 잘했다. 우리 태우 이제 어엿한 어른 다 됐네. 내가 돌아간 뒤 설거지하다가 주저앉았어.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누워 있었어.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 아, 나 이제 정말 얼마 못 가는구나. 8월 중순 병원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어. 더 이상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라고 대답했어. 괜찮아요. 이제 치료 안 받을래요. 아들아, 엄마는 도저히 너를 원망할 수가 없어. 그게 엄마라는 사람인가 봐. 내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돈을 뜯어가도 난 내가 미울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엄마도 지쳤어. 몸도 마음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제는 엄마 없이 살아야 해.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을 더 이상 망치지 마. 도박, 거짓말, 책임 회피 그 모든 걸 이제 멈춰야 해. 더는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 엄마가 죽고 나면 넌 정말 혼자야. 뒤에서 받쳐줄 사람도 내 빚 대신 갚아줄 사람도 없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28이면 이제 철들 나이야. 남들은 다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부모 모시고 사는 나이잖니. 근데 넌 아직도 도박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엄마 없는 세상에서 넌 어떻게 살아갈 건데? 제발 부탁이야. 엄마 무덤 앞에서라도 맹세해줘. 이제 안 합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나면 바다에 가서 엄마한테 말 좀 걸어줘. 엄마 나 오늘 면접 봤어. 엄마 나 월급 받았어.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런 얘기들. 엄마가 살아서 듣고 싶었던 얘기들.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건강하게 떳떳하게 누구 뒤통수 치지 않고 살아주길 바랐어.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엄마의 유골은 바다에 뿌려줘. 그곳에 가면 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거든. 평생 너 키우느라 돈 걱정하느라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단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고 좋아하는 거 사본 적도 없어. 항상 나중에 다음에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바다는 달라. 바다는 자유로워.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끝없이 넓잖아. 엄마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짐도 없이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고 싶어. 인천 앞바다면 좋겠어. 내가 어렸을 때 한번 데리고 갔던 곳. 기억나니? 내가 조개 껍데기 주우면서 엄마 이거 예쁘지? 하던 날. 그날 엄마가 정말 행복했어.
내가 해맑게 웃는 모습 보면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싶었거든. 그곳에 엄마를 보내줘. 그럼 엄마도 그날의 내 웃음소리를 기억하면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 돈 많이 쓰지 말고. 꽃도 많이 사지 말고. 엄마는 국화 한 다발이면 충분해. 담백하고 소박한 꽃 엄마 성격 같잖아. 그리고 부고장도 돌리지 마. 어차피 올 사람도 없어. 엄마는 평생 친구도 없이 살았고 친척들하고도 연락 안 한 지 오래야. 조용히 내 혼자서 엄마 보내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편할 것 같아. 빈소도 하루면 돼. 사흘씩 할 필요 없어. 돈만 들잖아. 그 돈으로 내 빚이나 갚고 제대로 된 밥이나 먹어. 화장하고 유골함 받으면 꼭 바다에 뿌려줘. 납골당 같은 데 넣지 마. 엄마는 평생 좁은 곳에서 살았어. 죽어서까지 좁은 함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 바다에 뿌려주면 엄마는 파도 되고 바람 될 거야.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오면 엄마가 파도 소리로 위로해 줄게. 내가 외로울 때 바다에 오면 엄마가 바람으로 안아줄게. 그리고 하나 더. 엄마 방 정리할 때 서랍장 맨 아래 칸 열어봐. 거기 봉투 하나 있을 거야. 내 돌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내가 자라는 모습 다 모아뒀어. 그거 버리지 말고 간직해. 그리고 가끔 꺼내봐. 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겼는지 기억해줘.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사진 몇 장하고 이 편지. 그게 다야. 미안해, 태우야.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더 나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내가 바라던 엄마가 아니었을 거야. 부자도 아니고 멋있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엄마였지. 근데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해. 이제 엄마는 간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 용서해줘. 엄마가 먼저 가는 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조미선 여사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아들 태우는 병원 측에 연락을 받고서야 새벽녘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그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조미선 환자분이 위중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든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그에게 조미선이 대장암 말기로 전신전이가 된 상태이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태우는 그제야 어머니가 앓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작년부터 본원에서 치료받으셨는데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태우는 주저앉고 말았다. 병실에 들어선 태우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나야. 태우야. 조미선은 힘겹게 눈을 떴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편지. 집에. 편지 있어. 그렇게 조미선은 2024년 9월 23일 오전 6시 17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엔 조문객이 거의 없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빈소는 쓸쓸했다. 그날 밤 태호는 집으로 향했다. 조용한 집,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정리해 놓은 흔적들 속에서 그는 편지를 발견했다. 겉봉엔 태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태호야, 이 글을 너는 언젠가 읽게 될 거야. 어머니는 편지 속에서 자신의 병과 고통을 털어놓았다. 치료비를 도박빚에 쓰고 있던 아들이 걱정되어 조미선은 자신의 수술을 포기한 채 홀로 병을 감당했다. 엄마는 도저히 너를 원망할 수가 없어. 태호는 그 문장에서 무너졌다. 자신이 엄마를 죽였다는 자책이 밀려왔다. 편지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밤새도록 울었다. 다음 날 조미선의 발인이 조용히 치러졌다. 태호는 어머니의 유골을 들고 그녀의 마지막 부탁대로 인천 바다로 향했다. 바람이 부는 을왕리 바닷가. 유골함을 열고 하얀 재를 바다 위에 흩뿌렸다. 엄마. 이제 자유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는 바다 앞에 무릎 꿇고 맹세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게. 거짓말도 비겁한 삶도 이제 그만이야. 진짜 사람처럼 살게.
태우는 바다를 떠나며 도박 앱과 사채업자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 새 항목을 추가했다. 엄마와의 약속. 도박 절대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책임지고 산다. 매달 바다에 가서 엄마에게 보고한다.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룸미러로 바다를 바라본 그는 말했다. 엄마 기다려.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